자, 수학 삼각함수인데요. 말 그대로 수학하고 삼각과 관련된 함수, 뭐 합계함수라든지, 뭐, 소수점 잘라내는 함수라든지, 이런 게 여기 속해요. 또, 합계함수도 보면 서미퍼라는 게 있었죠, 그죠?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같이. 카운트입 할 때 같이 설명드린 게 여기 서미퍼,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 반올림과 관련된 함수들이 바로 여기 속해요. 뭐, 반올림 소수점 둘째 자리부터 잘라라. 그래서 반올림을 해라, 뭐, 하지 마라. 또, 천단위 절사 이런 거 있죠. 1050원인데 뭐 50원은 빼고 그냥 1000원 한다거나 아니면 1050원 반올리면서 1100원으로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 라운드 함수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없어요. 사실은 여기는. 어렵다 해봐야 서미퍼즈 이게 어렵습니다. 여기서는요. 나머지는 굉장히 쉬운 함수들이에요. 기본 함수들입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ABS하고 이게 수라고 되어 있죠. ABS 주고 안에 가운데 어떤 수를 주게 되면 그걸 뭐 하느냐면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ABS. 우리 자동차 ABS 있죠. 브레이크 픽 하면 바로 픽 써주는 거죠. 그 ABS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절대값이니까.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죠. 여기 가서 내가 물건 하겠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다가 ABS라는 함수를 줄 거예요. 는 해야 되겠죠. 반드시 ABS라고 주고 가로 열고 이 값을 참조값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셀 참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이지만 이 결과는 뭐가 나온다고요? 3이 나온다는 겁니다. 3 나왔죠, 그죠? 넓어서 그러죠, 그죠? 이렇게 절대값을 채준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절대값은 무슨 말이죠? 이거죠, 그죠? 그 수학에서 절대값은 이거잖아요. 이거 하고 마이너스 3 이거죠, 그죠?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3이 된다. 이 바로 요걸 해준다는 겁니다. 요거 절대값. 됐죠? ABS.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라는 거죠. 파워는 힘이죠, 그죠? 자, 힘이 있어요. 힘이 바로 뭐냐면 거듭제곱입니다. 우리 이거에서 봤죠, 그죠? 이런 거 보셨죠? 전에 우리 그거 할 때 연산자 할 때 요 꺽쇠 요거 있죠, 그죠? 요거 그죠? 요거 뭡니까? 이걸 만약에 이래줬어요. 2 이렇게 주고 3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냐면 2의 3승이란 말이잖아요. 바로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파워 거듭제곱 가는 거.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파워라고 치고요. 파워라고 치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뭐죠? 수 2 주고 콤마 여기 3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뭐라고요? 2의 3승이란 말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파워고요. 자, INT는 좀 헷갈려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필기 시험에는 이거 가끔 내는데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뭐 헷갈릴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 헷갈리냐면 마이너스일 때 헷갈립니다. 자, INT 주면요 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린다는 겁니다. 내리는 값이에요. 즉 정수를 만들어주는 게 INT예요. INT.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3.6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걸 INT를 취했어요. INT를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걸 하게 되면 3.6이니까 가까운 정수로 내린다 했죠. 그러면 가까운 정수가 뭐예요? 3.6은 3하고 4 사이에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리니까 3이 되는 겁니다. 3이. 맞죠? 그죠? 3.9도 마찬가지로 3이 되고 3.1도 3이 되고 하여튼 3.0을 하면 소점 다 버려보면 돼요. 그죠? 맞죠? 그럼 요것만 취하면 됩니다. 이게 INT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3.6이라는 거예요. 요걸 INT를 취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그럼 요 없애고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요? 자,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3.6은 요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내린다는 거는 이게 0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작나요, 이게 작나요? 마이너스 4가 작다는 거예요. 그럼 내린다 하면 어떻게 해요? 1이고만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요것만 쳐주면 돼요. 다른 거 다 버려버리면 돼요. 버려버리면 되는데 마이너스일 때가 문제죠. 마이너스일 때는 낮은 값이 얘 값이 아니고 더 낮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9도 이것도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3.1도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INT는 쉽긴 쉬운데 이 마이너스일 때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낮은 정수로 가야 됩니다. 낮은 정수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린 값이니까. 그러니까 정수를 만들어주긴 하는데 내린 값으로. 자, MOD 앞에서 설명 한번 했었습니다. MODE가 있었고 MOD가 있었다 했죠. MOD는 뭐였죠?
뭡니까? 가장 많이 출현한 값, 그죠? 그러니까 많이 빈도수가 큰 값. 8이 8개 나오고 7이 7개 나왔다면 뭘 찾아낸다는 거? 8을 찾아낸다는 건데 많이 나온 값. 그게 MOD이고요. 그냥 MOD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자, 나머지를 구해볼까요? 그럼 MOD하고 인수 주고 인수 2가 있습니다.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누더라. 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수 1을, 저 여기 4고 여기 2예요. 그럼 얼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얼마요? 2는 4. 끝났죠, 그죠? 0이죠, 나머지는 0. 이건 0 나옵니다. 몫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조심하세요. 2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는 4 끝나버렸죠. 0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거죠. 나머지가 없죠.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3이나 뭐 1이 되고 이렇게 3 되고 2가 됐다면 이제 나머지가 뭡니까? 1이 되겠죠, 그죠? 1은 2 해서 1이 나오죠, 그죠? 그죠? 1이 나머지가 됩니다. 이 나머지를 구하는 게 바로 MOD입니다. 2가 아니에요. MOD. 그래서 요거는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눕니다. 그 나머지가 뭐냐를 찾아야 됩니다. 주로 이건 어디 쓰냐면 여러분 홀수 짝수 구할 때 많이 써요. 짝수는 2로 나누면 무조건 0이 되고요. 나머지가 홀수를 2로 나누면 돼요. 1이 되죠. 그러면 이 결과값이 0이면은 짝수고 1이면 홀수인 거 알아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값이 짝수면 어떻게 하라, 홀수면 어떻게 하라 할 때 바로 이 MOD를 사용합니다. 2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셀참조 값을 주고 이게 만약 B3이 값이 뭐 B3의 값이 2로 나눴을 때 이게 뭐 1이면 뭐 짝수일 거, 0이면 짝수일 거고, 그죠? 짝수일 거고 1이면 홀수일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때 쓰는 게 바로 요 MOD를 쓰는 겁니다. 요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짝수 홀수를 주로 많이 만들어내고 이걸 짝수냐 홀수에 따라서 또 다른 함수에다가 또 갖다 씁니다. 같이 중첩 함수를 써가지고 요걸 중간에 써가지고 이걸 인수로 취해가지고 1일 때는 어떻게 해주고 0일 때는 어떻게 해주라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 많이 씁니다. 자, MOD. 자, 그리고 RAND라는 게 있는데 랜덤이라는 함수예요. 랜덤이 뭡니까? 랜덤. 무작위로 뭔가를 막 뽑아내는 거죠. 그 랜덤입니다. 0과 1 사이에 난수를 발생합니다. 0과 1 사이에 0.1이니 0.001이니 0.2이니 막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걸 무작위로 얘가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 거는 며느리도 모르고 컴퓨터도 지도 몰라요. 하여튼 툭 튀나와요, 뭔가가. 0.1, 막 0.11, 막 이렇게 튀나옵니다. 0과 1 사이에 아무런 수를, 아무 수나 막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랜덤 함수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게임 같은 거 만들다 보면 우리 카드를 줄 때 어떤 게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랜덤 함수 써서 카드를 주는데 어떤 카드가 오게끔 하는지를 모르게 그냥 줄버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고 쫙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그 랜덤이라는 함수입니다. 0과 1 사이에 난수를 발생하더라. 이 개념 알고 계세요. 필기에서는 이걸 써보진 않으니까 다음 중 함수 설명이 잘못된 것은 해놓고 이래 놓고 이렇게 해서 0과 1이 아니고 1과 100 사이에 난수 발생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1과 100이 아니고 0과 1, 0.1, 0.00 이런 식으로 0과 1 사이에 난수를 발생하는 겁니다. 1과 100 사이에 뭐 난수 발생, 무작위 뭐 수를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말이 너무 틀린 겁니다. 0과 1 사이에 나는 거. 자, 그리고 트렁크라는 함수 있어요. 트렁크. 자, 트렁크 함수는 인수, 콤마, 자릿수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배울 우리 라운드 다운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정수 부분만 취하는 거예요. 자, 인수를 정수로 변환하더라. 자, 만약에 이 트렁크 함수를 썼는데 여기에 3.25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자릿수가 있네요. 자릿수는 일반적으로 안 줘도 됩니다. 자, 트렁크 주고 3.25 주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자릿수를 내가 1로 줬어요. 1. 1로 주면 어떻게 되느냐. 1이라는 요 양수로 1 주게 되면요. 3.25가 소수점 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요 부분을 탁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 자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버린다는 거예요. 3.2. 그러면 답이 3.2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반올림 올라가나요? 5로 올라갑니까? 3.3 됩니까? 틀렸습니다. 3.2가 맞습니다.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버려요. 얘는 반올림 안 합니다. 라운드 여기 다운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다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반올림이 있어도 반올림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유지해버립니다. 그냥 얘는 버려버리면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냥 라운드 다운하고 같아요. 예?
아니죠. 소수점 자릿수를 1로 줘버린 거예요. 한 자리까지 해라, 표시해라 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트렁크 함수는요. 자, 트렁크 함수는 이 자릿수를 안 씁니다. 그냥 이래 줘요. 3.25 이래 줍니다. 이래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3이 됩니다. 3. 소수점을 다 버려버려요. 내가 자릿수를 표시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은 자릿수가 0이 돼요. 0이. 기본적으로 0이 됩니다. 0이라는 거는 요 소수점 자릿수를 표시하면 돼요. 요 딱 자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요거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트렁크 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많이. 이 자릿수를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 가끔 자릿수가 2, 3 나오면은 아, 이게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무조건 버립니다. 반올림을 하지 않습니다. 반올림이 없으면 그대로 두고 있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트렁크 함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반올림을 해버리면 값이 완전히 틀리집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요건 다시 요 밑에 라운드 다운 할 때도 보시면 아, 여기 왜 자릿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할 겁니다. 그것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수학 함수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합계 함수들 있죠. 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예요. 그죠? 합계를 구해라 하고 여기에 수를 직접 줘도 되고 뭐 셀 참조값 줘도 되고 범위를 주갖고 해도 되고 그죠? 계속 주면은 그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그죠? 합산해서 구해주는 게 썸이죠. 그죠? 인수들을 다 합산해 줍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자, 기본 함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수의 기본 있죠. 자,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나왔어요. 이거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죠. 기본적으로 수식을 쓰면 이래갖고 내가 직접 쳐도 되죠. 56 더하기 78 더하기 54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래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숫자를 꽂히게 되면 다시 얘를 또 쳐야 되죠. 가서 또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참조 방식을 쓰죠. 셀 참조 방식. 어떻게 해요? 요래 넌을 해주고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더하기 이러면 끝나죠. 그리고 엔터를 쳐서 바꿔버리면 내가 만약에 이게 90이 아니고 70이었다. 70으로 바꿔주기만 해도 얘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왜요? 참조값을 썼기 때문에 내가 값을 직접 준 게 아니에요. 요 안에 있는 어떤 값을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을 바꾸면 바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안 그렇죠. 요거는 78이 아니고 만약에 90이다. 그대로 188 유지하죠. 그죠? 안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엑셀을 쓸 때 참조값으로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더할 값이 100개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일일이 다 플러스 또 플러스 뭐 다 찍어줘야 100개를 찍어야 됩니다. 그죠? 환장합니다. 그러면 그죠? 그 언제 100개 찍고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는 게 있다 했죠. 어떻게 해요? 썸이라는 함수를 쓰고 갈로 열고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그냥 드래그 쫙 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C6에서 E9까지 다 더해라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일일이 안 찍어도 됩니다. 셀을 하나씩. 그래서 함수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일의 능률이 엄청나게 차이 나버립니다. 하루 종일 할 걸 한 10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10초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래갖고 엔터만 칩니다. 그러면 C6에서 E9까지를 썸해라 더해라 라고 딱 하면 얘가 더해줍니다. 그죠? 바뀌어도 돼요. 70이 아니고 이게 90이었다. 그럼 얘가 941로 바뀌죠. 맞죠? 그죠? 이게 썸이죠. 그죠? 합계를 내주는 거. 그 썸을 주고 직접 숫자를 쳐도 되고 셀을 일일이 다 찍어도 되지만 이렇게 범위를 주는 거죠. 그죠? 범위 연산자를 써서 쫙 드래그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합계란 함수고. 자, 요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합계뿐 아니고 썸이프가 있어요. 썸이프. 자, 썸이프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썸이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썸이프잖아요. 카운트 if하고 같이 설명했었죠. 카운트 if는 범위가 내가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이 들어있는 열범위 다 주고요. 거기서 뭐 찾아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죠? 그럼 개수를 구해줘요. 알아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과장인 사람이 몇 명인지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과장이 들어있는 조건이 들어있는 열 범위를 싹 들어갑니다. 뭐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조건을 내가 직접 작성해주면 되죠. 그 대신 과장이라는 거는 문자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쌍따옴표를 꼭 해주라 했습니다. 그죠? 맞죠? 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어떤 값을 줘도 돼요. 만약에 내가 조건이 뭐 나이가 40 이상인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나이를 찾는 거니까 나이 이 범위를 다 주면 돼요. 요거 대신에 뭐죠? 이 2에서 이 7이 들어오면 되겠죠. 범위를 요거 주면 되죠. 쭉 들어가면 되죠. 여기에. 요거 대신에 그죠? 요거 대신에 요거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40 이상이니까 이걸 뭐 주면 됩니까? 이상이니까 어떻게 주면 돼요? 크거나 같다 뭐요? 41 주면 되죠. 여기는 여기 아니고 요 범위가 되겠죠. 그죠? 요 범위가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드래그 하면 되겠죠. 그리고 콤마로 딱 써주고 요거 들어오면 되는데 요거 대신에 요걸 주면 되죠. 40 이상.
그 대신 문제는 뭐예요? 이상이라는 이 값이 문자입니다. 크다, 같다가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와 숫자가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문자가 되죠. 얘가 전체가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쌍따옴표 딱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40을 찾아라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럼 요거 없애고 요것도 없애면 됩니다. 그냥 40만 하면 돼요. 40 자체는 문자가 아니니까 숫자니까. 하지만 크거나 같다와 합쳐졌기 때문에 문자가 돼서 전부 쌍따옴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같다 같은 경우는 요 같다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40만 치면 돼요. 40인 거 찾아라 그럴 때는.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열범위 다 주고 거기서 조건을 내가 완성해주면 됩니다. 이게 카운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방금 sumif 요거죠,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카운트if하고 똑같았겠습니다. 같은데 뭐가 틀리다겠어요? 요것만 틀리다겠죠, 요것만. 자, 마찬가지에 과자인 사람을 찾을 거예요. 찾아서 개수를 구하는 게 뭘 합계를 하라는 거니까 얘는 개수를 자동 구해주지만은 카운트if는 구해주지만은 sumif는 뭔가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더 할 범위가. 자, 과장을 찾으래요. 과장을 찾으라니까 과장이 여기 들어있죠. 그럼 요거 범위 딱 쓰면 돼요. 첫 번째 범위 요거. 똑같죠, 요거는 카운트if하고. 또 과장을 하라라고 똑같죠, 그죠? 여기서 과장 찾으면 돼요. 이렇게, 그죠? 과장. 이쪽 세 개가 있죠, 그죠? 여기 찾아서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뭘 달아요? 과장들의 급여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을 찾아서 그 급여들의 합계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 과장의 급여 요거, 요 과장의 급여 요거, 요 과장의 급여 요거 세 개를 알아서 더해줍니다. 얘가 이렇게만 주면, 범위만 주면 그냥. 그러면 과장을 찾아서 같은 행에 있는 이거 세 개를 더해서 요 구해줍니다. 값을. 그죠? 얼마 나왔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필요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원들이 지금 500명이 있어요. 500명 중에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의 뭐 나이의 평균을 구하고 싶더라. 이런 경우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역이 대구니까 대구라고 찾으면 되고 여기 대구라고 쌍괄호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구에 있는 그 지역을 범위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이를 갖다가 범위를 쫙 주면 끝나죠, 그죠? 그러면 대구인 사람 찾아서 같은 행에 있는 그 사람들의 나이들을 다 찾아서 합계를 내줍니다, 그죠? 또는 평균이면 average if라고 쓰면 돼요. 그죠? 이렇게만 해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이걸 함수를 모른다 생각해보세요. 500명 데이터 중에 대구 사람 다 찾아요, 먼저, 그죠? 다 디스트 대구 찾은 다음에 그 사람들 값을 다 찾아가지고 또 그 값을 다 또 더하기 해야 되겠죠? 더한 다음에 그 사람 나누기 몇 명 딱 하면 평균이 나오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죠? 그 찾는 데만 또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근데 함수를 쓰게 되면요, 그냥 범위만 쫙 주고 이렇게 내가 조건 주고 딱 끝납니다, 그냥. 그러면 값이 딱 나와버립니다, 그냥. 1분 안에 끝나요, 그죠? 계산이, 그죠? 만약에 함수를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리스트를 다 출력해서 또 뒤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또 나이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그걸 또 더해주고 나누기 몇 명 딱 해주면 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못해도 빨리 한다 해도 10분, 20분 이상 걸립니다, 그죠?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함수들이에요. 자, 요게 sumif라는 겁니다. 합계를 낼 거다. 즉, 찾고자 하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를 먼저 잡고 여기서 뭐 찾아라는 조건을 과장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 바로 더할 범위. 만약에 찾는 조건이 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 합계를 내라. 그러면 찾는 게 이거죠, 그죠? 그럼 이 범위가 이거 되겠죠. 이거 되고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찾고자 하는 범위가 300만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 되겠죠? 300만, 그죠? 300만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300만 쌍따옴표 해주고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범위겠죠. 요걸 더 합계 낼 거니까 같이 요거하고 같은 범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조건 찾는 범위 조건이 이거고 그 더할 범위도 얘다 그러면 같이 범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범위가. 요게 바로 sumif라는 겁니다. 자,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있네요. 어제도 우리 countifs가 있었죠, 그죠? 그처럼 sumifs 있습니다. 맞죠, 그죠? 조건이 sumif는 하나입니다. 하나. 조건이 하나. 요거는 조건이 하나죠, 그죠?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두 개 이상. 여러 조건에 맞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사람, 대구에 있으면서 지역이 대구이면서 나이가 40 이상인 사람에라고 했을 수가 있죠. 조건이 두 개. 지역이 대구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40 이상인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의 급여의 합을 구해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보냐는 겁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sumifs입니다. sumifs, 그죠?
자,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들어왔어요. 하나일 때는 우리 간단하게 그렇게 가능한데, 자, 두 개의 조건이 들어오면 이럽니다. 조건 1 범위, 조건 1, 2 범위, 그 다음에 조건 들어오죠. 자, 요거는 우리도 많이 본 거 똑같네요. 그죠? 요렇게 주면 됩니다. 조건 1 범위, 요게 과장이면서 나이가 40 이상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조건 1이 바로 과장이니까 과장 범위고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과장인, 여기서 과장을 찾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나이가 40 이상이니까 나이가 조건이잖아요. 요 나이를 범위 잡아주면 돼요. 조건이 범위를 주고, 그 다음에 얘고 40 이상인 거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구할 범위를 바로 합계 구할 범위를 요줍니다. 반대로 줘요, 이번에는. 원래 뒤에 있었잖아요, 이게, 그죠? 맨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sumifs에서는 앞에 옵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뭘 구합니까, 요거는? D2, D7이니까 뭐예요? 요걸 구한다는 거죠, 요거, 그죠? 연금의 합이네요, 그죠? 연금의 합. 연금의 합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 사람이 뭐예요? 과장이면서, 나이가 40 이상인 거. 이 사람밖에 없네요. 맞죠, 그죠? 다른 40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나오네요. 여기 답이네요. 15만원. 그죠?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에 그 만족한 것들의 어떤 합을 구하고자 할 때, 어떤 열의 합을 구하고자 할 때 바로 sumifs. 조심할 거는 바로 요거랍니다. 딴 건 다 똑같은데 요거는 똑같죠, 그죠? 요거는 두 개를 써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죠? 연달아서. 그다음에 마지막이 아니고 첫 번째 여기다가 내가 어떤 합계를 낼 범위를, 열 범위를 짝 집어주면 돼요. 됐나요? 요 화살표하고 이런 그림이 바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라고. 그죠? sumif에서 합계 구할 범위가 앞에 온다 뿐이에요. 단지 그 다음부터는 조건이 하나 더 이렇게 늘어납니다. 요거 하나. 조건 2범위가 여기 하나 추가되죠. 여기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죠. 원래 있던 게 요리 왔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 차이점입니다. 카운트 if는 똑같았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어제 카운트 ifs. 카운트 ifs는 원래 카운트 if는 뭐였습니까? 요거죠, 요거, 그죠? 요것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근데 하나 더 조건이 늘어나서 요것만 더 써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요것만 하나 더. 그죠? 조건 하나 더, 그냥. 끝나는데, sumif는 더할 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꼭 합계를 낼 범위를 하나 줘야 되니까, 그게 앞부분에 오면 됩니다, 그냥. 똑같지만은, 앞범위 오면 됩니다. 됐나요? count ifs. 자, 요렇게 구해준다는 게 바로 count ifs. sumifs, count ifs. 또 sumif, count if. 시험에 잘 냅니다. 내기 참 편하고요. 여러분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잘 냅니다. 그러니까 2003에서는 ifs가 잘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왔어요. 2007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요. 실기 시험에 잘 나왔어요, 이게요. sumifs, count ifs. 그래서 필기에 나올 확률이 커집니다. 그죠? 시험 친 사람들이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보면요. sumifs가 요번에 상시를 쳤는데요. sumifs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막 물어놨어요. 애들이 막 시험 치고 와서는 처음 듣는 게 나오니까 작년에 시험 치던 사람들이 더 듣기 이걸 헷갈려요.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었어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아예. 근데 올해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알아두시라는 겁니다.